인지행동 치료에서 특히 다이어트에 많이 쓰는 요인으로 포만감, 결핍이 있는데요. 배가 부른 피험자는 배고픈 피험자만큼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이들에게 행동 강화를 할 때 시도 때도 없이 짜증내는 아이에게 실제로 적용했더니 효과 좋았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아이와 함께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에 관한 셀프 치료도 소개해 드립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짜증을 잡을 수 있는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치료사 엄마입니다. 아이의 짜증에는 특정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적절한 대처 방법을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아이가 짜증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생리적 요인입니다. 피곤하거나 잠이 올 때, 배가 고플 때, 칼슘이 부족할 때, 어디가 아프거나 몸이 불편할 때 등 생리적 요인으로 아이에게 짜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정서적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외로움, 또는 화의 감정으로 짜증을 낼 수 있어요. 세 번째, 인지적 요인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요구를 했는데 만족되지 않았을 때 짜증을 낼 수 있어요. 네 번째, 환경적 요인입니다. 엄마 아빠가 갑자기 바빠졌을 때, 아이에게 소홀했을 때,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할 때, 부정적 관심 끌기 등 환경으로 인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아이가 짜증을 낼 때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실제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 먼저 원인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짜증이 났을 때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아이가 짜증을 내는 상황과 빈도를 기록해보세요. 저 완전 감성 F인 엄마인데 아이의 짜증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T인 엄마로 변신을 해서 짜증내는 상황을 수첩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내리 토닥토닥 감정 읽어주기. 원인을 파악했다면 짜증이 나 있는 아이의 우뇌를 토닥토닥 달래줘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뇌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갈게요. 우뇌는 감정적 반응을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짜증이라는 감정이 우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뇌 대 우뇌로 우뇌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해요.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도 남편님이랑 트러블이 있어서 짜증이 막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편님이 계속 이성적으로 막 설명을 해주면 더 짜증이 증가하잖아요.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라면서 내 마음도 몰라주는 것 같고 반감만 생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러니 우선 우리의 할 일은 우뇌를 먼저 토닥토닥 해주면서 짜증난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블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구나, 짜증이 났구나, 아기상어 젤리를 먹고 싶은데 엄마가 사주지 않아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났구나 라고 먼저 감정 읽기, 아이가 짜증이 난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감정 읽기를 통해 우뇌를 달래주고 엄마가 너 마음 알아, 어떤 마음인지 알아 라며 비언어적인 표현도 사용해주세요. 신체 접속을 통해 뭐 토닥토닥을 한다든지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안아주는 것도 좋아요. 감정 읽기를 통해서 아이는 지금 내 기분이 이런 기분이지, 이런 기분이야 라는 걸 느끼며 자기 감정 인식과 이해를 한답니다. 만약 통하지 않을 때는 평소 아이가 즐거워하는 개그를 사용을 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뒤덮인 우뇌의 감정을 살짝 전환을 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감정 읽기가 통하지 않을 때
이런 개그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되게 즐거워하고 엄마도 재밌고 아이도 즐거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강추합니다. 여기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아이랑 교감하거나 방향을 잡아주기 전에 아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블럭을 던졌거나 위험한 행동,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행동,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정확한 한계에 대해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블럭 던질 수 없어. 친구 때리는 거 아니야 라고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한계 설정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세 번째, 함께 문제 해결 방법 찾기. 짜증나는 감정이 안정이 되면 부모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예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자뇌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도움을 주면 됩니다. 함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해볼까? 라고 제안하는 건 금지예요. 블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났구나. 어떤 거라면 짜증이 풀릴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하는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경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문제 해결력도 올라갑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강화. 칭찬, 보상, 인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짜증을 잘 다스렸을 때, 건강하게 잘 다루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즉각성 보상을 해주며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에서 특히 다이어트에 많이 쓰는 요인으로 포만감, 결핍이 있는데요. 배가 부른 피험자는 배고픈 피험자만큼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이들에게 행동 강화를 할 때 칭찬 스티커나 이제 즉각적인 긍정적인 보상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너무 큰 보상도 피하고 너무 작은 보상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잘 해냈다면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와! 하지만 보상 금액이 겨우 3만 원? 뭐야, 이거 보람도 없네. 반대로 보상금이 10억? 이런 거예요. 10억? 와, 이제 회사 사표 내야지. 회사에 내 뼈를 갈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균형을 잡고 보상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아시겠죠? 항상 중간 레벨.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다루어주는 활동을 한 번씩 하는데요. 이건 치료 현장에서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집에서 아이와 셀프로 해보셔도 좋아요. 부모님과 정서적인 교감과 신뢰를 쌓기에도 정말 좋은 활동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투명한 물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물풀을 넣으면서도 기분 좋은 마음을 넣어준다고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중 짜증나고 화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 감정은 생모래로 어떠한 색으로 표현을 할지 아이에게 직접 정하게 하고 맑은 물에 짜증과 화의 감정을 넣어준다고 생각하고 넣어봅니다.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이제 그 감정들을 적어보는데요. 짜증이나 화가 났을 때 맑았던 물이 탁해져 버린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에요. 짜증나고 화났던 마음이 생겼을 때 함께 숫자를 세거나 좋아하는 것을 상상해 보거나 심호흡을 하는 동안 내 마음이 탁한 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봅니다. 시간이 지난 후 여전히 불편한 짜증, 화나는 감정은 남아있지만 마음 다스리기를 통해서 물이 맑아졌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합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도 그대로 수용하면서 나의 소중한 감정이라는 걸, 이러한 감정을 잘 다루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셀프 감정치료 프로그램이었어요. 다음날 저희 둘째는 스스로 엄마랑 함께한 치료를 행복의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놀이를 하더라고요. 눈으로 직접 보는 활동이라 더욱 아이들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온답니다. 시간 될 때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을 해보세요.
아이가 짜증을 낼 때 이것만 주의해 주세요. 짜증을 낸다고 아우 스트레스 빨리 해결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짜증 낼 때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짜증을 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짜증을 쓸 수 있어요. 짜증을 낸다고 부모님이 함께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악화될 수 있답니다. 아이의 짜증난 감정을 무시하면서 아휴 또 저런다 또 짜증난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감정은 소중하지 않아. 이 감정이 잘못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아이의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아이가 짜증이 났을 때 함께 심호흡하면서 감정에 휩싸이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숫자를 1에서 40까지만 세어도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짜증을 많이 낸다고 해서 나쁜 아이, 유별난 아이는 아니에요. 아이의 짜증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적절한 대처를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 저의 둘째가 물욕이 많아요. 어제 유치원 하원 후에 다이소에 갔다가 갑자기 제가 커피가 먹고 싶은 거죠. 카페인 충전이 육아할 때 필수잖아요. 그래서 카페인 충전이 필요해서 샤땡 커피집을 갔는데요. 거기에 마침 아기상어 젤리를 파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둘째는 이미 다이소에서 하나를 구입을 했거든요. 살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일단 엄마에게 던져보더라고요. 엄마, 아기상어 젤리 사주면 안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젤리 맛있겠다 그치? 하지만 아까 다이소에서 하나 사서 오늘은 사기가 어려워 라고 했더니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욕구가 생겨서 요구를 했는데 만족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차에 타서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네가 막 짜증의 감정으로 휩싸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감정 읽기를 했더니 그래서 속상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시그널. 그래서 바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사줄 수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를 해줬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자네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아까 다이소에서 하나 구입해서 오늘은 사줄 수가 없었어. 갑자기 엄마가 커피가 먹고 싶어서 왔는데 다음에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러면 엄마가 미리 얘기해줬어야지 왜 와서 얘기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진짜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다음에 엄마가 미리 생각을 해서 오게 될 때는 오늘 다이소 갔다가 엄마 커피 사러도 갈 것 같아. 거기에 아기상어 젤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며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6살이지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한번 질문도 해줘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부정적인 감정도 건강하게 잘 다스리는 아이가 될 거예요. 최근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을 했잖아요. 저도 아이와 함께 보았는데요.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또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짜증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감정의 하나이며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우리는 인정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짜증을 내는 아이에겐 첫 번째 원인 파악, 두 번째는 운에 토닥토닥 감정 읽어주기, 세 번째 함께 문제 해결 방법 찾기, 네 번째 짜증내지 않고 짜증을 잘 다뤄냈을 때 긍정적 강화. 이 원리만 알면 우리 아이 짜증내지 않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향상되고 문제 해결력도 높아지는 아이로 성장할 거예요. 아이의 짜증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감정의 하나이며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우리는 인정하고 도와주는 것이 꼭 필요하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육아 늘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안녕.